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토르의 망치를 들면서 각성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특정 계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면서 적을 물리쳤던 히어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히어로가 가장 강력하게 각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했던 캡틴이 드디어 망치를 들고 말았습니다. 토르의 눈치를 보느라 못 드는 척 했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거쳐 아이언맨과 뚱르가 위험에 빠진 순간 망치를 들기 시작했으며 타노스에게 엄청난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르 1에서 오딘은 망치를 드는 자는 누구든지 토르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즉 토르 1편의 토르와 동등한 스펙까지 각성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자재로 망치를 던지고 회수하는가 하면 강력한 번개를 시전하고 방패에 망치를 던져 일격을 가하는 등 완다와 캡틴 마블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모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피니티 워에서 유일하게 타노스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토르가 뚱르가 되기 시작하면서 캡틴의 활약이 더욱 빛을 본 케이스였습니다. 최상급 격투 실력을 가진 자가 신적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으나 결국 스펙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토르의 힘까지 얻은 거라면 캡틴이 핑거스냅을 해도 솔로 무비와 팀워 무비를 통해 꾸준히 각성했던 토르입니다. 다만 마블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점점 평가절하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딘의 허락 없이 요투네임으로 쳐들어간 죄로 아스가르드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망치를 들고 힘을 되찾으면서 첫 번째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딘은 자격이 되는 자는 누구든지 망치를 들고 토르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주문을 걸었는데요. 수백 명을 살리면서 자신을 희생한 캡틴이나 제인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토르를 보면 타인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쓸 정도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구출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핵미사일과 함께 우주로 떠났던 아이언맨은 못 드는 걸 보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냐 아니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후 그랜드마스터의 노예가 되면서 헐크와의 싸움 도중 또 한 번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헐크와 토르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한지에 대한 파워 밸런스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확실히 경기 초중반까지는 헐크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나 토르의 번개를 맞고 기절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토르가 헐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 최종 보스였던 헬라와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난 오딘의 가르침으로 인해 진정한 천둥의 신으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르 행성에서 시전했던 번개보다 더욱 강력한 번개를 내리꽂았는데요. 번개를 맞은 상대가 MCU 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르트를 부활시키면서 아스가르드까지 파괴되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스톤 브레이커를 제작하면서 마지막 최종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바이프로스트를 생성하고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타노스를 죽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술과 포트나이트에 빠져 뚱누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종 각성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뚱누가 됨으로써 얼마나 기량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이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인피니티 워에서 스톤 브레이커를 날린 토르가 기습 공격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아무리 뚱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3대1로 덤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했으며 타노스가 스톤 브레이커를 들고 반격하거나 망치를 든 캡틴이 훨씬 더 잘 싸우는 모습을 통해 여러모로 굴욕을 겪은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블의 공식 인터뷰와 뚱뚱해진 체형 때문에 여러모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르4에서는 죄인이 등장한다고 하니 죄인의 각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할수록 강력해지는 완다입니다. 첫 번째 각성은 호크아이의 가르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멘탈을 부여잡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탄생된 울트론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렸으나 호크아이의 말을 들은 뒤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증폭된 씬은 아니었으나 불안정한 정신을 가다듬으로써 본격적으로 힘을 집중하고 발휘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가 죽게 되자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주변의 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서 진정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보여준 완다의 능력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으나 피에트로가 사망하면서 일시적으로 한계까지 증폭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르와 비전, 아이언맨도 처리하지 못했던 울트론의 심장을 뽑아버리는 등 진정으로 분노 게이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워에서 비전이 죽음으로써 완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각성한 캡틴과 뚱르, 아이언맨조차 상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도 염력 덩어리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훨씬 더 큰 덩어리를 타노스에게 던지면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였으며 토르조차 막기 힘들어했던 타노스의 칼을 아예 염력으로 카운터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타노스를 공중에 띄워 갑옷을 벗기는 수치스러움을 시전하는 등 마블에서도 공식적으로 타노스를 죽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완다가 분노하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도 마인드 스톤을 파괴함과 동시에 스페이스 스톤을 사용하면서 다가오는 타노스를 저지하는 등 혼자서 2개 이상의 인피니티 스톤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무리 토르가 뚱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설의 무기인 스톤 브레이커를 들고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 점을 볼 때 확실히 완다가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하우스 오브 M을 고려했다는 인터뷰를 비추어 봤을 때 현재 가장 많은 푸시를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앞으로 드라마를 통해 얼마나 더 화병이 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편의 솔로 무비로 무려 2번이나 각성했던 캡틴 마블입니다. 용 로그에게 납치된 후 자신의 힘을 억누르던 인텔리전스로부터 해방되면서 포톤 블라스트의 위력이 눈에 띄게 증폭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혼자서 스타포스 모두를 쌈싸먹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용 로그를 저지하기 위해 전투기에 매달렸으나 공격을 맞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취하더니 순식간에 비행 능력을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각성에서는 자신의 숨겨진 파워를 해방시켰으며 두 번째 각성에서는 비행 능력까지 터득하면서 로난의 공격을 맨몸으로 격파시키는 등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우주 무쌍난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성한 캡틴 마블이 타노스와의 1대1 대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등 그야말로 어벤져스 최종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완다와 비교하자면 방어력과 근력이 월등히 우세하기 때문에 포톤 블라스트보다는 근접전 위주로 힘 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핑거 스냅을 하려는 타노스의 손가락을 잡아 펴는 등 압도적인 스펙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노스를 공중에 띄워 무방비 상태로 만든 완다 쪽이 공격 스타일은 훨씬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에너지 증폭을 비롯한 근력과 방어력의 향상, 광속 비행까지 터득한 캡틴 마블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솔로 무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각성 히어로는 스타로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셀레스티얼인 에고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으로서 인간의 스펙에서 벗어나 신적 능력에 필적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타로드가 셀레스티얼로 각성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신의 친아버지 에고의 도움으로 인해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진정한 능력을 이끌어준 인물은 바로 자신의 양아버지 욘두였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컨트롤하라는 가르침 덕분에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빛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에고와 맞짱을 뜨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셀레스티얼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DNA 조작을 통해 개체를 진화시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개체는 종족을 없애버릴 수 있는 등
그야말로 MCU 세계에서 진정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크 디멘션이라는 하나의 차원을 관리하는 도르마무에 비하면 물리적인 현실 내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만일 에고와 스타로드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주의 행성을 모두 집어삼키는 등 도르마무 못지않은 스케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에고가 사라지면서 스타로드의 셀레스티얼 떡밥은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이터널즈가 발표되면서 어떤 영화성을 지니게 될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스타로드가 또다시 셀레스티얼로 각성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캡틴 마블이나 완다, 토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한 신으로 각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각성했던 히어로였습니다. 무기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히어로가 거쳐야 될 과업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개봉될 샹치와 이터널즈 같은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각성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어벤져스 어셈블이나 토르의 브링 미 타노스 같은 임팩트를 또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